안녕하세요,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표를 통해서 조르지뉴가 승리를 했는데, 자, 조르지뉴는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캉테는 무조건 돌아와야 될 것 같고, 조르지뉴의 얘기는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잘할 때도 있으니까. 조르지뉴 혼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조르지뉴의 실수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베르너가 있었다면 좀 달라갔지 않았을까. 왜냐면 베르너는 자기가 골을 넣지는 않아요. 많이 날려먹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근데 이 수비가 부담스럽게 움직여요. 되게 많은 활동량, 미치게끔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생각보다 오픈 더블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얘를 그냥 방치하기에도 애매해요. 방치하기에도 잠그는 게 당연하죠. 아르테타의 잘못은 없다고 봐요. 아르테타의 잘한 거죠. 5대5예요. 그잖아요. 나와 저 친구의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나 케파는 판단을 시작했어요. 나는 이쪽으로 움직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케파는 커뮤니케이션이 목을 떠나서 나는 이쪽으로 움직이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선 조르지뉴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미스가 난 거면 아니죠. 하고 있는데 조르지뉴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다던가 뭐 눈을 마주친다든가 들어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있으라고 손짓을 하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줘버렸어요. 누가 봐도 그냥 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케파의 실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조르지뉴에 대한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조르지뉴는 왜 반쪽짜리, 즉 한계가 있어 보이는가? 2번, 왜 오는 감독마다 쓰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3번, 그럼 이 선수는 대체가 불가능한가? 이거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르지뉴의 최대 장점은 후방 빌드업 시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조르지뉴가 나오지 않을 때 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빌드업 능력이 있는 티아고 실바나 코바치치가 잡기는 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를 압박하려고 하겠죠. 주마, 르디거, 캉테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이 되는 과는 아니니까 주로 코바치치, 티아고 실바를 공략하게 됩니다. 적은 숫자로 좋은 압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티아고 실바는 수비적인 부담이 커지고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공수 간격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코바치치가 탈압박을 통해서 치고 나갈 수는 있지만 순간순간 좋은 전술을 펼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길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바로 조르지뉴입니다. 주로 나오는 의견 중에는 캉테 혹은 코바치치가 나와야만이 조르지뉴가 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캉테, 코바치치 역시 후방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조르지뉴가 나왔을 때 좀 더 빛을 발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르지뉴가 왜 한계가 있느냐? 일단 문제는 압박에 좀 취약합니다. 최근에 압박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스날전 실점 장면을 보죠. 케파, 주마 선택지가 있기는 하지만 로우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케파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패스를 줬고 이게 바로 실점의 빌미가 됩니다. 물론 주마가 아스날 선수가 좀 많은 조르지뉴 쪽으로 패스하는 것보다 7일 쪽으로 패스하는 게 훨씬 좋아 보였지만 일단 조르지뉴 쪽으로 줬습니다. 그렇다면 조르지뉴는 케파의 위치를 파악하고 줬어야 되는데 이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빨리 패스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위험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건 웨스트 브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수비하던 실바가 커버 치려다 퇴장당했고요. 이런 식으로 압박이 조금 제대로만 들어와주면 고비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조르지뉴가 계속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후방 빌드업을 주로 맡는 선수가 압박에 취약하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거기다 수비가 좀 거칠다는 것도 있습니다. 조르지뉴는 주로 카드를 많이 수집하는 첼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비는 조금 거칠고 잘 안되고 빌드업 시에는 길을 만들어주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압박에 취약하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두드러지는 만큼 단점 역시 두드러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럼 아까 보자 그랬던 2번은 쉽게 풀리죠. 지금 첼시 자원 중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원 자원은 조르지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리, 램파드, 투엘 전술적인 모습이나 감독의 스타일이나 전혀 겹치지 않는 감독끼리들도 조르지뉴를 중용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특히 투엘 감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엘 감독은 투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공격 작업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운트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와주고 하베르츠가 됐던 베르너,
플리식이 됐든 침투를 도와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측면의 빈자리는 윙백들이 올라와서 커버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중원에 있는 자원들이 측면으로 뻗어주면서 삼각편대를 만들어주는데, 요새는 코바치치가 나오지 못하면서 캉테가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압박 혹은 공격적으로 나가지고 류디거가 중원까지 올라가주면서 커버를 쳐주고 있습니다. 조르지뉴는 파브레가스처럼 킬패스나 획기적인 패스까지는 어려운 선수 같아요. 그러나 빌드업식의 안정적인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투엘 감독 체제에서 패스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그렇다면 조르지뉴만 압박할 수 없어지고 조르지뉴가 압박이 덜해지니까 좀 더 활약할 수 있고, 그래서 램파드 체제나 사리 체제보다 투엘 체제 때 조르지뉴가 좀 더 빛나 보이는 겁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또 첼시가 좀 저항을 받으면 위험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한계가 보이는 조르지뉴는 대체가 불가능할까? 그럼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마르퀴뉴스가 대체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마르퀴뉴스는 기본적으로 수비력을 좀 검증되어 있고 수비수 출신이잖아요. 빌드업이 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조르지뉴가 문제가 되는 거, 잘 되는 걸 다 갖고 있는 게 마르퀴뉴스고, 라이스랑 은디디 얘기도 좀 거론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대체자는 압박이 강하게 들어와도 압박에 강하게 버티면서 빌드업이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거 하나입니다. 물론 구하기도 힘들고 선수 자체가 귀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꼭 구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조르지뉴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선수가 성실하고 부주장이기도 하고 PK나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도움을 주는 선수인 건 알지만, 지금처럼 계속 실수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대체자는 거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진미영님이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조르지뉴는 옆에 조르지뉴의 단점을 커버 쳐줄 선수가 있어야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캉테나 코바치치가 나왔을 때 그들의 활약상에 따라서 조르지뉴의 활약상도 달라지지만, 반대로 조르지뉴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들이 더 활약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테오 코바치치님이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골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골 먹힘의 원인은 조르지뉴는 30%, 주마는 70%, 케파는 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마가 기본적으로 아스날 선수가 많은 쪽에 패스를 줬다라는 게 1차적인 원인이에요. 치레이 훨씬 좋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로 줬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뭐 주마는 저는 70%까지는 좀 그렇고 50%, 조르지뉴가 또 50%. 왜냐면 조르지뉴가 일단 판단 미스를 낸 건 맞으니까. 케파는 잘못이 없죠. 오히려 들어갈 뻔했던 걸 건져냈기 때문에 케파는 큰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르지뉴와 함께 주마도 달아주세요. 최근에 주마는 첼시랑 안 맞다는 평가가 많네요. 요거 조회수가 좀 잘 나오면 자, 에덴님이 남겨주는 의견입니다. 첼시는 왜 로테이션을 조금만 돌려도 경기력이 안 나올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투엘 감독이 짜놓은 판은 지금 베스트 11에게 잘 맞는다는 게 1번이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롯데 자원과 어쨌건 베스트 자원의 갭 차이, 그러니까 경기력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엘에게 첼시 모든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에메르송이나 주마나 지에으나 지루나 탐이나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투엘이 많이 쓰지 않은 선수에 대한 데이터는 투엘도 부족한 것 같고, 그들의 경기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엘이 전술적으로 커버 쳐줬던 부분도 좀 사라지고, 이들의 경기력도 안 올라와 주니까 갭 차이가 좀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님이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이적해 왔을 때부터 이렇게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 기록을 많이 넘습니다. 나오는 매력이 유심하게 조르지뉴만 보고 있으면 불안한 선수. 플레이 메이커로 뛰고 있지만 느린 말에 소비 센스도 뛰고 있는 팀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퀄리티. 시장으로 롯데 성공률이 좋아하고 있는 투 인사이드로 떠올리는 것이 높고, 느린 패스로 전진 패스와 차단률이 높고, 전진 패스는 정확하지만 상대 대응 시간을 많이 줘서 전환 패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패스가 잘 들어가고 전환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무의미한 패스들이 많고, 플레이 특성상 시간을 좀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압박에 취약하고, 이렇게 조르지뉴의 단점을 좀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조르지뉴는 정말 형편없는데요. 요 정도 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요 컨텐츠가 좀 잘 됐다, 조금 사람들의 반응도 괜찮고 만든 퀄리티도 꽤 괜찮게 뽑히면
앞으로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생방 느낌 나고 좋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뭐 해야죠?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안 하셔도 돼요. 감사드립니다.